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은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포켓몬은 야거리인데요.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포켓몬은 아주 독특한 생존 전략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감 설명에 따르면요, 이 야거리는 위험해지면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반짝여서 동료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신호가 무려 40km 밖까지 도달한다고 하네요. 또 이 야거리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바다의 거의 모든 포식자가 노리는 존재라네요. 혼자일 때 야거리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그래서 야거리는 혼자가 아닌 방식으로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동료들이 모이면은요, 야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무리를 지어 힘을 결집하고 바다에서는 마물이라고 불릴 정도의 존재가 되거든요. 질서를 갖춘 진영을 만들고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에 맞섭니다. 그런데 이 싸우다가 상처를 입으면은요, 이 군집은 흩어지고 각자 다시 연약한 한 마리의 야거리로 돌아갑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바다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게 얼핏 같아 보이지만 이 물고기 떼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떼지어 다니는 숄링은요, 물고기들이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각자 여전히 자기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방향도 제각각이고요, 속도도 다 조금씩 다르죠. 이거 사람으로 치자면은요, 왜 광장에 모여있는 궁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스쿨링입니다. 스쿨링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물고기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고요, 방향 전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를 군집 유형이라고 부르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정교한 움직임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앞에서 지시하는 개체도 없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각 물고기는 아주 단순한 행동만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좀 피하고, 옆에 있는 이웃의 방향을 맞추고, 너무 멀어지면 다가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규칙만으로 군집 전체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알아챌까요? 비밀은 감각에 있습니다. 물고기 몸 옆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머리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측선이라는 건데요, 수중 레이더에 해당합니다. 이 수중 레이더에 해당하는 측선은요, 물의 흐름과 압력 변화를 감지합니다. 앞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을 뒤에 있는 물고기는 읽는 것이죠. 측선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몸 표면에 그대로 노출된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저주파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쉽게 말하면 큰 흐름,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또 하나의 센서는 피부 바로 아래 작은 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성격이 다른데요, 빠르고 날카로운 변화, 즉 고주파 신호에 반응합니다. 갑자기 물살이 튀었는지, 앞에 있는 물고기가 꼬리를 쳤는지, 순간적으로 가속이 되었는지 등을 감지하죠. 여기에 시각 정보까지 더해지면 군집은 하나의 신경망처럼 반응합니다. 앞쪽에서 방향이 바뀌면 그 변화는 파도처럼 퍼져서 순식간에 전체로 전달됩니다. 군집 유형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요, 에너지 절약 효과입니다. 실험에 따르면요, 물고기들이 군집으로 헤엄칠 때 혼자일 때보다 최대 50% 이상 에너지를 덜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물고기가 만들어낸 물의 소용돌이를 타면은요, 뒤에 있는 물고기는 저항이 줄어들어서 헤엄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거 마치 철새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제 다시 포켓몬 야거리를 바라봅니다. 야거리는 혼자일 때는 극도로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위험이 닥치면 모이자라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야거리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갑니다.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야거리는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움직임이 맞춰지고 방향이 정렬되고 속도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 순간 야거리는 이 단순한 무리짓기를 넘어서요, 스쿨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도감에서는 이 상태를 바다의 마물,
곧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더 이상 여러 마리의 야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이 야거리의 군집 유형 형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상처를 입으면 군집은 즉시 해체됩니다. 왜 다치면 군집이 깨질까요? 스쿨링은 그냥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맞추고 계산하고 조절하는 상태입니다. 각 개체는 매 순간 이익과의 거리, 속도, 방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신경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이 물고기들은 눈으로만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몸의 측선으로 물의 압력과 흐름을 읽고 시각 정보 합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쿨링은 감각을 최대 출력으로 켜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신경계도 근육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부상을 당했다. 자, 다친 물고기 어떻게 해야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우선 상처를 치료해야겠죠. 그리고 살아야겠죠. 스쿨링의 핵심은 동기화입니다. 속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방향 전환이 반박자만 늦어도 군집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거든요. 이 상처를 입은 개체는 리듬이 깨지죠. 왜? 지금 상처가 아프고 치료해야 되고 당장 생존을 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감에서 야거리가 맛있다고 써 있는 게 저를 아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이 야거리가 처음 발견된 곳은 알로라 지방입니다. 알로라 지방은 4개의 자연섬과 하나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그 이름 자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대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야거리는 잔잔하고 맑은 물가 언덕에서 잡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왠지 맛이 깔끔할 것 같네요. 잡내나 흙내만 좀 잡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생김새를 보면은요, 이 야거리는 정어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이름도 이거 약한 정어리 거기서 왔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정어리는 대표적인 군집 유형 어류거든요. 이 점에서 보면 야거리와 정어리의 닮음은 생태적 연결로 충분히 읽힙니다. 정어리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선이죠.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어리 요리가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에서는요, 사르디냐 아사다라는 정어리 구이가 국민 요리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요 소금으로 간한 정어리를 석쇠에 구운 다음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아주 단순한 조리법으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그렇다면 야거리도 이렇게 요리하면 어떨까요? 조림, 무침, 튀김, 심지어 새꼬시 등등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역시 좋은 식재료는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관건은 비린내 또는 혹시 모를 흙내를 어떻게 잡느냐인데요. 여기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치코리타 기름이 떠오릅니다. 소금으로 간한 야거리를 치코리타 기름에 천천히 굽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코리타 잎을 넣고 기름을 끼얹어 가면서 구우면 어떨까요? 허브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멋진 생선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의 포켓몬 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